고작 쥐 한 마리 커지는 분노. 정부가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정부 일각에서는 검찰 없이도 스스로 조사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해왔는데 1차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조사 결과가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13명 외에 정부의 1차 조사로 7명밖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고작 7명. 맹탕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조사단이라면서요. 역대급 수사 인원이라면서요. 어제 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국토교통부와 LH를 전체로 전수조사했다라고 했는데 직원 14,000여 명 중에 LH에서 7명만 투기가 의심된다. 끝! 끝! 자, 그럼 차명으로 투기한 것도 이번에 못 밝혔고 LH 국토부 직원의 가족들의 투기 의심건도 전혀 살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의 토지 거래만, 그러니까 땅 소유주랑 직원 명부만 대조해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족, 지인 등의 차명 거래는 조사조차 안 됐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총리의 강한 의지까지 들어봤는데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시민단체가 발표한 것도 14명이었어요. 13명이었어요. 광명과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정부 조사 말고 그 작은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로 의심 건수도 13, 14였는데 정부가 주도하고 대통령도 얘기하고 총리가 이잡듯이 샅샅이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1차 조사 결과가 7명이라 광명, 시흥, 시민단체만 못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오늘 조간신문에 상당히 많은데 야당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봅니까? 7명. 국민적 분노만 유발시키는 정 총리의 발언 그리고 정부 대책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이 문제는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조직에 대한 공적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를 확실히 다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골든타임을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범죄와의 전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면 이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국세청이든 흑묘, 백묘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쥐를 잡기 위해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되는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정부가 조사를 하게 되면서 셀프 조사라는 오명을 쓰게 됐고 그 내용을 이렇게 딱 던지면서 실질적인 검찰 조직이 배제됐기 때문에 국민들 바라보기에 이 정도 선에서 혹시 조사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나 충분합니다. 야당의 비판이 아니라 시민단체를 비롯한 과거에 범여권이라고 비롯던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까지도 나서서 현 정부의 행태를 날석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LH 직원들 왜 직원만 얘기를 합니까? 차명거래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빠져놓고 저는 청와대에서 비서관급 이상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 얘기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청와대에 비서관급 이상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관들은 다 빼놨어요. 이런 방식으로 얘기할 거면 LH 직원에 대해서 사장과 임직원들 조사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방식의 발표밖에 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발표됐던 내용들 때문에 국민적 화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인지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하게 꼬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이 정부의 조사 결과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처음 했던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예컨대 우리가 초반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강제 수사의 필요성 윤석열 전 총장도 비판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사하다가는 증거 인멸할 시간만 벌어준다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자 요란하게 조사를 시작했는데 7명만 추가가 됐다라는 거고 들여다보니까 땅 소유주랑 직원 명부만 대조한 수준이다. 이거 맞습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앙일보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겉핥기 쇼를 했다 이렇게까지 제목을 달았던데요. 겉핥기 쇼. 그렇게까지 이제 언론들이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자체가 이미
예견됐던 거라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빨리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증거인멸을 하고 입맞출 시간만 준다. 따라서 빨리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아서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일단 합동조사에 힘을 실었었죠. 그러면서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된 게 기존의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13명 말고 7명의 LH 직원이 더 있다. 이게 끝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LH만 하더라도 본인 말고 가족이나 직계 좀비석은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물론 앞으로 합동수사본부에서 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는 조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또 시간은 더 점점점 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 역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급 이상 비서관급만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행정관의 가족들도 조사한다 하지만 역시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신도시를 지정할 때는 국토부만이 아니라 국토부, 청와대, 여당,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죠. 그리고 지자체, LH 다 신도시 지정 이전에 거의 한 1년 전부터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2018년 12월 달에 3개 신도시가 지정됐는데 거의 그해 초부터 다 협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따지면 또 현직뿐이 아니라 전직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조사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합동조사에서 이루어진 1차 조사는 그야말로 본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제 1급 비서관급 이상의 가족들까지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극소수만을 놓고 그야말로 토지 거래 내역과 거래가 시스템과 그 이름을 비교해 본 것 이상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1차 조사에서 이게 다야? 라는 국민적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다음에 조사들이 과연 신뢰를 얻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비록 어제 정세균 총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이렇게 굉장히 말은 거창했지만 사실 울림이 작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지난해 초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오히려 투기 의혹이 확산됐고 더 광범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정부가 잃은 이 신뢰를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그게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정부가 밝혔듯이 이번 조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1차 조사, 2차 조사, 추가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강제 수사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 조사의 상징성이 꽤 크고 첫 조사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 만큼 그 결과가 7명이 추가되는 것에만 그쳐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줄 수 있을지가 논란인 상황인 겁니다.